안녕하세요 여러분. 12시 전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었네요. 지난주만 해도 5월이었었는데 이번 주는 벌써 6월 첫 번째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8시간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올 화요일은 너무 지루했거든요. 근데 오늘 금요일 수목금은 금방 지나가네요. 뭐 어영부영 수업 받고 과제하고 쪽지 시험도 봤어요. 수요일날 보고, 수요일날은 보는 쪽지 시험은 그래도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뭐 시험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오늘 보는 쪽지 시험은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보게 됐어요.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런 없이 수업 딱 마지막 수업 딱 시작하는데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러고 시험을 그냥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봤어요. 그래도 지난주 수요일 것도 그렇고 오늘 본 것도 그렇고 다 올 100 맞았습니다. 좀 헷갈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어서 막 고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순간 너무 고민을 했는데, 가끔은 이게 고쳐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일까 3번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처음 문제를 읽었을 때 딱 왔던 그 답이 3번이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고칠까 고민을 하다가 안 고쳤어요. 그랬더니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다행히 시험 뭐 본 시험은 아니고 쪽지 시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 100점을 맞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특별히 뭐 시험 공부를 위해서 뭘 한 건 없는데 그냥 대신 수업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또 부가 설명이 좀 긴 부분,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놨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수업 끝나고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해서 이렇게 좀 눈에 익혔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 저장이 돼 있었었나 봐요. 막 암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눈으로 자연스럽게, 또 입으로, 저는 뭘 외울 때 입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외워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내 몸도 내 이렇게 입도 그걸 익혔나 봐요. 아마 손으로 써가면서 외웠더라면은 완벽하게 아마 더 외웠겠죠. 때로는 우리 머리보다도 몸이 자연스럽게 먼저 이렇게 알 때가 있더라고요. 참 우리 몸은 신기한 게 많아요. 오늘 아침엔 막 급하게 딱 나가는데 이렇게 바닥에 보니까 빨간 꽃잎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장미꽃잎이 쫙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하고 저도 모르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위를 쳐다봤죠. 위를 쳐다보니까 위에 어느새 장미꽃들이 빨갛게, 이렇게 덩풀장미라 그러죠. 덩풀장미들이 빨갛게 막 쫙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학교 이게 담벼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쫙 펴져 있고, 또 바닥에는 제 앞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이렇게
빨간 꽃잎들이 쫙 떨어져서 깔려 있는 거예요. 아, 그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 금요일이라서 좀 많이 피곤했거든요. 아침 일어나기 싫고 막 몸은 지치고 또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나름 또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랬는데 그 순간 와 너무 좋다 해서 이렇게 막 가야 될 건데도 그래도 그 순간 사진을 좀 위아래 찍어 갖고 막 가면서 제가 아는 저희 아이들 저희 남편 또 직장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신 분들한테 이렇게 안부 메시지 톡을 보내면서 이렇게 사진도 곁들여서 같이 보냈어요. 지금 6월이고 그리고 지난달 5월에는 그날은 퇴근을 해서 이렇게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싹 불어가는데 향긋한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일락인가? 이게 뭐지? 아카시아 향 같기도 한데 벌써 아카시아 꽃이 폈나? 하고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또 하얀 꽃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도 쪽으로 쫙 또 이렇게. 그래서 또 위를 이렇게 쳐다봤죠. 그랬더니 또 하얀 꽃이 또 쫙 펼쳐져 위에 있더라고요. 또 밤이라서 가로등 비춰서 보니까 그러면서 그 바람이 싹 불 때 이 꽃향기가 싹 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한쪽 담벼락에는 장미꽃, 한쪽 담벼락에는 또 이렇게 아카시아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학교가 너무 조용해서 좀 그래요. 좀 이렇게 초등학교는 좀 시끌벅적하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 막 뛰어다니면서 떠드는 소리 또 막 누구누구야 하고 막 부르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유치원생 아기부터 아이들이 학교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아이들은 그래도 활발하게 뛰고 떠들고 막 이렇게 왁자지껄해야 할 그렇게 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그러죠. 수업 종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해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게 너무 조용해서 등교 안 하나 하고 한번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학교 교문을 바라봤더니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마 3명, 2명 이렇게 교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뭐 말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선생님도 같이 그냥 보통 선생님이면 그냥 어서와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인사말을 할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쓴 선생님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고학년도 아니고 한 3학년, 4학년, 뭐 한 2학년 이런 저학년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면서 아이들이 다가오니까 와서 인사를 하니까 선생님도 같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가 지켜보지 않은데 학부형이나 뭐 다른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대하는 어린이들을 대하는 그 인사하는 그 자세만 보고도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하시는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받거나 위안을 받거나 하는 거는 크게 어떤 무슨 행동을 하거나 크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그냥 행동 하나,
나는 크게 어떻게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또 크게 가서 전달이 돼서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 그걸 받았을 때 사실 저는 크게 한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선생님께서 인사하는 그 행동 하나만 봤을 때도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까.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께서는 인사 하나로만,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존중해주고 참다운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가슴이 먹먹하니 이렇게 감동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요즘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사, 대학교의 교수님이나 강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좀 존경하지 못하시는 또 분들도 많고, 또 서로 이렇게 좀 잘 맞아야 되는데 또 선생님이나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제자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려고 하시고 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애틋한 어떤 스승과 제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어릴 때는 스승님이 곧 그 부모님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들이셨죠. 저희 부모님들조차도 선생님들 얘기는 무조건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예, 굉장히 막 이렇게 우러러서 존경하는 분, 그렇게 여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자녀들을 일일이 신경 써주지 못하는 부분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점심시간에. 그러면 뭐 저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반에 정말 어쩌다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가 한두 명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 친구 불러서 교무실로 심부름 시킬 게 있으니까 교무실 좀 올래? 그래서 이렇게 부르셔갖고 그 친구에게 미리 이제 빵이나 우유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셨다가 다른 친구들 몰래 이렇게 빵하고 우유를 전달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뭐 육성회비라고 있었어요. 요즘엔 초등학교지만 이 엄마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고, 그때는 육성회비라는 걸 냈어요. 그 육성회비를 또 못 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또 정말 어려운 집 그 학생들 있으면 선생님께서 슬쩍 좀 내주시기도 하셨고, 좀 그 선생님이라는 분, 그게 학교에 계시는 또 다른 부모님 같은 그런 존재였었죠. 그래서 존경하지 않을래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소 이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지식도 전달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을 하면 호되게 야단도 쳐주시고, 또 잘 되라고, 정말 잘 되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스승님들, 선생님들,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많이 연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계셔서 또 저희가 이렇게 잘 자라서 올바른 성인이 돼서 또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사회에 열심히 일을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되고, 네, 그래서 가끔은 우리 10대 아들 딸들 또 많이 힘들겠지만 좋은 선생님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존경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또 그 외에 또 나름 열심히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나름 많이 힘들 거란 생각도 들어요. 수업도 많이 힘들고 또 친구 관계, 교우 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진로 결정을 하는 부분도 많이 힘들 거고, 엄마 아빠가 살아왔던 그 시절보다 더 고민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행복해야 되고 아무 걱정 없이 놀아야 되고 그럴 나이인데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또 뭐 용돈을 번다고 알바도 하고. 사실 제가 저희 아들한테는 그랬어요. 뭔가 저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알바를 하고 싶어하고 뭔가 하고 싶어 하면은 어차피 니네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성인이 되고 돈을 벌기 싫어도 직업이 갖기 싫어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이 10대에는 니네가 즐겁게 놀아야 할 때라고, 즐겁게 놀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엄마같이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공부해라 하지 누가 놀아라 하냐고요. 가끔 과제물을 좀 막 내주시고 막 그런 좀 과하게 내주시고, 요즘에는 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게 있고 하면은 얘가 하다가 잘 못하면 야 하지마 그냥 놔두고 가자 그러면 안 된대요. 꼭 해갖고 가야 된대요. 밤새워서 막 한대요. 언제나 한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체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그 선생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단체 벌을 주신 거예요. 반 전체를. 그래서 그때 깜지를 이렇게 써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른 과제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자야 되는데 이 깜지를 몇 장을 해야 되는데 한 2장? 4장? 빽빽하게 앞뒤로 써야 된대요. 근데 얘가 벌써 이미 다른 과제들을 하고 뭘 하느라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라 그랬더니 다 해가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잠을 막 못 잤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안 된대요. 반 전체 다 이렇게 해가야지 나 하나로 인해서 또 내가 안 해가면은 또 다시 내줄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해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다가 애가 잠들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해줄게 빨리 자 그랬더니 글씨체가 또 틀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도 일단 졸리니까 빨리 자라. 어쨌거나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지 않니? 일단 자라 그랬어요. 자라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얘가 자면서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막
눈 떴을 때 이걸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잠을 잤다는 자신한테 막 이렇게 속상해 할까봐 최대한 아들 글씨체와 비슷하게 해서 막 나름대로 열심히 그 깜지를 대신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엄마니까 가 아니라 그 애가, 우리 아이가 이걸 꼭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이걸 다 마무리를 못 짓고 그 잠은 막 쏟아지고 막 그런 심정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선생님이 잘 못 알아보시게, 일단은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도 나요. 저는 어느 한 순간순간 그 나이가 어릴 때는 그래 이거 당장 지금 안 해도 돼, 이 말은 나중에 해도 돼, 이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줘도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10대 20대 뭐 30대 아들들도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지금 당장 뭐 급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 지금 내 엄마 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시간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이제 살아온 시간보다는 짧잖아요. 짧다 보니까 이 매 순간순간을 지나쳐 버리면 안 되겠구나. 말을 해야지 알지,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이게 마음으로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또 알아주면 다행인데 상대방이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느끼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직접 귀로 듣지 않으면, 또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말로 전달받지 않으면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아닐지도 몰라,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모든 건 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입장이 우선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나를 믿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겠지만 때로는 그 말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또 이렇게 내가 착각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또 고마우면 고맙다 잘 전달하면 좋겠어요. 전달하면서 좋은 마음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애인 아니면 가족에게 지금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나요? 잘 전달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것도 이야기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나중으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바로바로 그때그때 얘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20살이 됐어도 내가 언제 이렇게 성인이 됐지? 내가 언제 이렇게 대학생이 됐고 내가 벌써 언제 이렇게 고등학생이 됐을까 하고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이 시간은 잘 보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거든요. 그 예전 같았으면 한 번만 들어도 알겠던 것들을 이제는 여러 번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그러죠. 이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 들으면 딱 외웠는데 이제는 역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왜 깜빡깜빡 하죠? 집에 다른 우리 아들, 딸들, 엄마들, 아빠들 깜빡깜빡 하면은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왜 저래?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엄마 아빠도 참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솔직히 나이 먹는다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가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자라서 목소리 변성기가 오고 또 남자친구들은 이렇게 수염이 나고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막 피부가 보송보송 예뻐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가 나이를 먹으면 깜빡깜빡하거나 어디 집중을 못하거나 이런 게 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얼마 전에 내 나이 보다 치고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머리 새치가 좀 늦게 난 편인데 사실 지금 나보다 나이 어린 분들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 중에도 나보다 이렇게 흰머리가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그래도 동안이고 이렇게 해서 좀 늦게 나온 건데 우리 아들이 몇 주 전에 내 머리 이렇게 내가 염색을 안 했더니 우연히 이렇게 보더니 새치가 한 개, 두 개 보인다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길래 왜? 그랬더니 엄마도 이제 새치가 있다. 당연하지. 그럼 엄마는 뭐 평생 젊을 줄 알았니? 엄마도 당연히 나이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들 말이 엄마는 안 늙을 줄 알았나 봐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평생 나도 그냥 이렇게 동안으로 어리게 살고 싶은데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라고 말들 하지만 그냥 지금 이 엄마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것저것들 많은 그런 행동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깜빡깜빡 한다거나 한 번 들어도 잊어먹는다거나 금방 들은 것도 갑자기 딱 떠올리면 생각이 안 난다거나 그리고 또 뭔가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뭘 하다 보면 우왕좌왕. 그럼 옆에서 뭐라고 말을 시켜도 전에는 들으면서 다 설명을 해줘가면서 됐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할 때 옆에서 막 얘기를 하면은 집중이 안 돼서 잠깐 스톱. 엄마 지금 요거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예전에 기억들을 뭐 이렇게 내가 딱 부분적으로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기억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가물가물하다 그러죠. 가물가물.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내가 할머니가 된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이렇게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할머니도 되게 정겹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투? 그런 게 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세련된 엄마들, 이렇게 막 그런 엄마들 말투보다 좀 이렇게 시골스럽고 뭐 그런 할머니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투들이 너무 정겹고 참 좋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은 정말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이를 먹고 싶지 않지만 시간은 계속 해서 차근차근 똑딱 똑딱 차근차근 일정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뒤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시간을 참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 스스로에게 행복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난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한번 그래 지금까지 참 잘해왔고 고생했고 힘들었다 수고했어 잘했다라고 칭찬 좀 해주시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토닥토닥 내 가슴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대신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 또 내가 미워하는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남을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고 나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 어느 한구석에 그런 게 남아 있어서 정말 내가 행복하다고 해도 어디선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슬퍼한다면 그건 정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우리라고 썼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나, 너, I, you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학교를 얘기해도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우리 가족, 우리나라, 뭐 우리를 많이 쓰잖아요. 나 개인보다는. 근데 80년대쯤부터 이렇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당연히 뭐 하나 내지 둘, 좀 다산 가족을 해서 가끔 이제 셋, 넷도 낳는 가정도 있지만, 엄마가 한 10대에서 20살 될 그때쯤에 이제 그쯤에 아기를 낳는 세대들은 아마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만 딱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사촌들은 다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집집마다 한 명. 우리 집만 그래도 2명이었지, 다른 집들은 다 한 명씩밖에 없어요. 80년대, 82년도, 83년도, 8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저기 분들은 거의 지금 나이가 한 40쯤 됐겠죠? 40, 뭐, 30, 마흔이나 30대 이렇게 됐겠네요. 80년대. 그래서 아마 그때는 혼자 있는 친구들, 형제가 없고 외동 딸, 외동 아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막 셋, 넷, 다섯, 막 8남매, 10남매, 뭐 4남매, 5남매 이렇게 자랐던 그 엄마들이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한 명만 낳다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외아들, 또 외동딸,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외동아들, 외동딸 이런 걸 막 예전에는 굉장히 귀한 존재, 굉장히 막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니까 자녀가 굉장히 소중했겠죠. 둘도 아니고 딱 하나씩, 한 명씩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한 명인 자녀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거를 다 줬을 거예요. 물론 뭐 둘, 셋, 넷 있는 자녀들한테도 부모님 마음은 다 줬겠지만, 경제적인 지원과 뭐 여러 가지 모든 거를 둘, 셋에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다음은 기회가 없으니까 그 한 명인 자녀에게 아마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치면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인데 그때 자라신 분들이 아마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로 잘못 약간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러니까 너 하나니까 너는 소중해. 그건 좋은데, 너는 소중하면 다른 집 자녀도 소중한데, 내 아이는 소중한데 내 아이만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끼리 싸워도 서로 이렇게 잘 화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애기는 잘못 아니, 저 집 애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또 한 명이다 보니까 좀 뭐 물건을 쓰든 뭘 하든 혼자만 하니까 이렇게 좀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게 여러 형제가 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자랐던,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여러 형제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과자도 나눠 먹어야 되고, 옷도 나눠 입어야 되고, 또 이렇게 언니나 오빠가 또 동생에게 좀 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했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더 이렇게 본인만 알게 되는 거죠. 본인만 더 이렇게 챙기게 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약간 개인주의가, 개인주의는 서로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또 내 자신은 누군가의 터치를 안 받고 자유로워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때 잘못 이게 받아들여진 개인주의는 나는 괜찮고 뭐 상대방의 피해가 가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그런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내가 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뭐 내가 피해받지 않으면 괜찮은, 그거는 개인주의보다는 아마 이기주의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때 자란 이 분들이, 자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게 애지중지했던, 그 애지중지해서 너무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키웠던 그 부모님들이 잘못을 한 거죠. 너만 소중해, 너만 막 내 아이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절대 남에게,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네가 피해를 받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단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애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러고 말죠 뭐 하고, 괜찮아지겠죠 뭐 괜찮아요 하고, 정말 못 견딜 정도가 아니면 제 아이들은 또 말도 안 하더라고요. 또 엄마인 나는 이거 얘기를 해서 얘가 좀 이걸 잘 짚고 넘어가서 이렇게 좀 손해를 덜 봤으면 하는데, 우리 아들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싫은 소리를 또 못해요. 그래서 좀 엄마인 나는 이 엄마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래서 쟤네들이 사회생활 잘할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좀 이렇게 헤쳐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맨날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또 세상에는 좀 이기적이고 좀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친구들도 또 많으니까 나름대로 또 잘 살아갈 거라 생각해요. 자, 우리 아들, 딸이신 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 시간은 이렇게 늘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을 그때그때 어떻게 내가 지내고 있는지 그걸 잘 체크하시면서 항상 모두 행복하게 잘 보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자, 엄마 이만 갑니다.